자, 오늘은 소유권 갑니다. 소유권. 점유권까지 했고, 소유권. 76페이지. 요약지. 자, 소유권에서는 4개를 봐야 돼요. 4개. 첫 번째 볼게 상린관계. 주의토지 통행권, 경계. 통행권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점유취득시효 봐야 되죠. 점유취득시효. 세 번째가 부동산 부합. 부합 봐야 되고, 마지막이 공유. 공동소유 중 공유. 자, 첫 번째 상린관계. 먼저 위에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물.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도 마찬가지 물건. 그래서 분양권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권리가 되는 건 저당권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떤 물건도 권리가 되는 게 없어. 물론 질권, 우리 시험범위 아닌 건 있긴 있지만 뭐 시험범위에 상관없어. 지상전세권의 저당권이죠. 소유권은 원칙대로 물건. 권리 안 돼. 자, 상린관계. 서로 상 이웃린. 이웃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이게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죠.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겠죠. 꼭 토지 소유자 간이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 간에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동그라미 2번. 상린권. 상린관계에서 나오는 권리를 말하죠. 대표가 주의토지 통행권. 자, 이와 같은 통행권 같은 상린권은 인접성을 요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의 내용. 따라서 따로 등기가 안 되고 등기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그 다음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 전세권에 준용한다. 전세권에서 나오죠. 지상권에서. 그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상 전세권자도 옆집 통행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도 옆집으로 통행할 수 있다. 자, 통행권. 유상이 원칙이죠. 손해보상하면서 옆집 다녀라. 맹지죠, 맹지. 맹지. 옆집으로 나가야죠. 출근하려면. 손해보상해라. 자, 2번. 소유자, 지상, 전세권자에게 인정. 기업.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 이놈한테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미 답이 떠버렸어.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대요. 그 얘기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하고 지상 전세권자의 통행권 인정되는데 이놈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답을 이미 줘버렸잖아. 자, 언제냐? 유효한 명의신탁이에요. 배우자 명의신탁 생각해봐요. 배우자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누구만 소유자예요? 유효한 명의신탁 빨리 실명법으로 멀리 돌려. 대외적으로 수탁자만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등기 박혀 있는 수탁자만 소유자. 따라서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아니니까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지 뭐, 맞는지 뭐. 그 다음, 불법 점유자는 권리 주지 않는다. 자, 3번이 가장 중요하죠. 기존 통로가 있네요. 다른 통로가 있어요. 도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그러면 통행권 인정되지 않죠. 하지만 이 말이 뜨죠. 기존 다른 통로로서 부적합.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이런 단어가 뜨면 이건 통로가 아니죠. 따라서 옆집 통행권 인정된다. 옆집 다닐 수 있다. 자, 하지만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옆집 다닐 수는 없다.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오른쪽 4번. 통로의 폭. 현재 용법대로, 현재 토지 용법대로. 지금 우리 농사지면 농사에 필요한 용법대로 폭 인정. 장래 이용상을 미리 대비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현재 용법. 기억. 건축법하고 통로의 폭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건축법 규정과 일치하는 통로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건축법 규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5번. 자,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합니다. 돈이 들겠죠? 개설비용 또는 보수비용, 유지비용. 당연히 다니는 통행권자가 부담. 당연하죠. 다니는 놈이 부담해야지.
그 다음 6번. 통행지 소유자가 왼쪽 놈이 갑이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갑을 통행지 소유자 왼쪽 놈 갑이 을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했대요. 떴죠. 통행에 방해가 되네. 그러니까 통행권자 을은 철거해 주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지문 하나. 지문 둘. 그러면 철거는 누가 해야 되냐? 당연히 설치한 놈. 통행지 소유자가. 마지막. 설사 이 축조물이 기존에 설치된 적법 건물이라 하더라도 방해가 되면 철거됩니다. 7번. 을이 통행권자가 미국으로 발령 났죠. 친구 보고 우리 집 들어 살아 했죠. 자, 을이 갑당 다니면서 출근하겠죠. 네가 돈 내, 네가 돈 내. 자,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 얻어 현재 다니고 있는 놈, 친구. 네가 돈 내 할 수는 없다. 미국에 전화하라고 했어요. 통행권자가 손해보상 의무자.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손해보상 의무가 없다. 이놈한테 손해보상 할 수는 없다. 친구한테 돈 달라지 마라. 이거 기억하면 이 문제는 지문은 헷갈리지 않아요. 항상 결론을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해야죠. 친구한테 돈 달라지 마라. 이게 기억이 나야지. 통행하는 자, 현재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 친구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게 기억이 나야죠. 자, 8번. 통행권자는 을은 왼쪽 놈.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죠. 내가 통행할 거니까 너는 쓰지 마. 도둑놈이지 그러면. 없죠. 마찬가지. 통행지 소유자 갑도. 통행권자 을이 지 땅 통행지를 배타죠. 혼자 막 쓰지 않는 이상 너 임마 땅 넘겨.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그 말이. 이게 너무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지. 여기 어긋나면 또 X지문일 거고. 자, 9번. 통행권은 왼쪽 법이 정한 맹지 발생하면 당연 성립. 그 다음 시험은 오른쪽에 나오죠. 옆집 한참 다니다가 오른쪽 을땅 옆으로 도로가 개설됐어요. 그러면 통행권은 당연 소멸. 그래서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됐다면 통행권은 당연 소멸. 이걸 외우는 거예요. 당연 소멸. 그러면 생각이 나요. 자, 됐어요. 별 3개가 왼쪽 3번, 5번, 6번, 7번 박아놨죠?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기 현재용법, 그것도 중요해요. 별 3개를 너무 남발 안 하려고 별 하나만 박았지만 현재용법 장래 안 돼.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별 3개 보고 별 하나 정도까지는 봐줘야 돼요. 그러면 4개까지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5개죠. 자, 무상통행권이죠. 반드시 이 단어, 분할로. 갑을이 이 토지를 공유하다가 분할할 수 있죠? 분할로 맹지가 안쪽 밀어버렸지, 을을. 맹지가 갇혔죠. 분할로 이 상황이 닥친 경우 당연히 왼쪽 땅 통행해야 될 거고 공짜. 분할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보상 의무는 없다. 이 경우 보상 의무 없다. 즉 무상통행권이죠. 무상통행권. 자, 2번. 이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갑을 사이에서만 공짜. 을이 병한테 토지를 팔고 이사가서 새 소유자 병이 들어왔다. 특정 승계인에게는 공짜 통행권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간에만 무상. 포위된 토지에 이 땅의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즉 새 소유자한테는 무상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꽤 잘 나와요. 그래서 외우는 거야.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간에만 공짜. 새로 이산 들어온 놈. 법률 용어로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놈한테는 더 이상 공짜 아니야.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넘깁니다. 통행권 끝났어. 경계. 동그라미 1번. 갑을 이웃간 토지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또는 담 설치할 수 있다. 기억. 그러면 담 설치합시다. 이렇게 요구하면
담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 있다. 자, 니은 중요하죠. 경계표 담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은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절반, 설치 비용은 절반. 하지만 토지 측량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해.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야지. 측량 비용은 면적 이해하고. 그렇지. 토지 측량은 땅 넓은 놈이 더 많이 부담해야지.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그래 땅 넓은 놈 면적 비례. 자, 2번 이 경계표 담은 갑을 간에 공유로 추정합니다. 자, 공유 기억. 이 담이 갑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어. 그러면 네 거 공동소유 아니에요. 한 놈 비용으로 설치됐죠. 그러면 설치 비용 들인 놈 갑 거. 그 다음 이 담이 갑 건물의 일부래요. 그러면 갑 건물의 일부죠. 그러니까 이 다음은 누구 거? 갑 거. 즉 공동소유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놈이 지 돈으로 설치했거나 또는 담이 건물의 일부가 담으로 작동한다거나 그러면 그놈 거죠. 그럼 공유 아닌 단독 소유. 자, 니은 공유지만 법이 경계표 담은 공유물 분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계표 담은 공유물 분할이 안 돼요. 공유물 분할이 안 되는 놈이 네 놈인데 그중 첫 번째죠. 경계표 담 분할 안 돼. 어느 정도 외워야죠, 이런 것은. 자, 오른쪽 3번. 나뭇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바로 제거 못해요. 일단 잘라주세요. 제가 청구하고 그래도 이놈이 안 잘라. 그때 내가 이미 제거. 하지만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싹둑 바로 잘라버리지. 이유. 이것도 이유를 알면 안 해도 돼. 뿌리는 바로 자르지 않으면 내 건물 밑으로 들어가 버려. 그럼 나중에 공사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뿌리는 싹둑 바로 제거 공사비 때문에. 자, 4번. 경계선 부근, 즉 옆집 부근이죠.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 기준점. 돌출된 부분. 처마죠, 처마. 벽이 아니죠.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경계로부터 반메타. 0.5m죠. 특별한 관습. 자, 지금 관습이 두 개가 나왔죠. 왼쪽. 설치 비용. 관습이 없으면 절반. 반메타 띄어라. 관습이 없으면 반메타. 경계표. 그냥 관습. 나중에 생각 안 나. 그냥 지금 들어놓고 잊어도 돼요.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혹시 알아? 생각날지? 경계표. 물 아닌 것 중 이 두 개가 관습이 적용돼. 우선 적용. 다른 건 다 물이거든. 근데 이 경계표 설치 비용하고 반메타 띄어라. 경계선 부근에서 반메타 띄우라는 거. 이거 두 개가 관습이 우선 적용돼요. 이걸 낸다는 얘기는 엿먹어라 문제거든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공부 안 하거든. 그러니까 틀려도 돼요. 다른 걸 쉽게 내죠. 난이도가 바뀌니까. 관습 나오면 무조건 난이도 상이에요. 귀퉁이라.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사실. 자, 중요한 건 기억.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관습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억. 반메타 띄어야 되는데 위반했죠. 그러면 바싹 붙였어요. 건물 철거하세요. 처음부터 철거 청구는 안 하겠죠. 설계 변경 요구하겠죠. 철거 또는 설계 변경 청구할 수 있다. 시험은 오른쪽이 나오죠. 단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버렸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이 돼버렸다면 이제는 늦었어.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느낌이 와. 건물이 이미 완성됐는데 철거 청구하는 건 심하죠. 그래서 법이 빨리 하세요. 건물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요구한 거죠. 착수 최소 1년 전에는 하세요. 착수 후 1년 건물 완성 철거 청구는 안 돼. 이 정도 합니다. 자,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 인지 사용 청구권이죠. 자, 경계선 부근에서 뭔가 일을 해야 돼. 갑이. 그러면 옆집 땅을 살짝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갑이 옆집 을한테 나 이쪽에서 일 좀 해야 되는데 네 땅 잠시만 사용할게요. 며칠 일주일쯤 사용할게요. 이게 이웃 토지 사용 좀 할게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지 사용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 그러면 을이 옆집 놈이 그렇게 하세요. 승낙하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승낙을 안 해요. 안 돼. 아주 야박한 이웃이죠. 자, 그러면 승낙 안 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 못 해요. 승낙 없으면 못 해. 재판 걸어야 돼. 을을 상대로 소송 걸고 판결문 받아서 강제집행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승낙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무조건 막 사용할 수는 없다. 자, 기억. 근데 주택이죠. 을주택, 옆집. 물이 먹고 싶어. 자, 토지는 사용하라고 했어. 공사하다가 목말라. 네 집 들어가서 물 좀 먹을게요. 주택, 주거 같은 말이에요. 자,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하면 들어갈 수 있고 안 돼요. 네 집 가서 묵고 와.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이 화나가지고 소송 걸어버렸지. 판사님, 제가 물을 못 먹게요. 판결문 좀 때려주세요. 토지는 판결문 받고 강제집행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주택의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 소송 걸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게 기억지문이에요. 기출 한 번. 주거의 경우 이웃사람이 승낙하면 모를까. 승낙이 없다고 해서 소송 걸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 물 먹으러 들어갈 수 없다. 가름할 수 없다. 판결로 가름할 수 없다가 강제집행 들이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주택은 승낙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흘러간 식으로 한번 나서 흘러간 식으로. 자, 그 다음 남는 물 좀 주세요. 보상하고 여수 남을여 물수자요. 남는 물 좀 주세요. 여수급여 청구권. 그 다음 4번 조심해야죠. 느낌으로 찍어버리면 이거 틀리거든. 자, 옆집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관을 매설을 못해. 자, 옆집 통과해서 수도관 쭉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을한테 을 부탁 좀 해요. 당신 땅 통과해서 수도관 좀 매설할게요. 근데 이놈이 안 돼요 했네요. 또 야박한 이웃이요. 괜찮아. 수도는 괜찮아요. 승낙 없어도 수도시설 할 수 있다. 저기 1번 이웃토지 사용은 승낙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수도시설만큼은 승낙 없어도 수도는 시설할 수 있다. 이유 죽어. 물 못 마시면 죽어. 일주일 후 가본 죽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이거 판례죠. 법조문 아니야. 대법원이 아하, 수도시설은 승낙 없어도 하게 해야겠구나. 왜? 저 죽어요 했거든. 그러니까 대법관이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수도는 승낙 없어도 시설할 수 있다. 이유 죽어. 그러니까 승낙 없어도 수도는 시설할 수 있다. 오케이. 밑에 5번이 관습이 우선 적용하는 거. 수류 변경, 용수권 승계, 물수자죠. 이건 쉬워. 물수. 물이 나오면 그냥 관습이 우선 적용에 찍어버려요.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 소통도 물을 소통시키는 공사예요. 물이에요. 소통공사가 경경. 경경. 경계표 설치 비용, 경계선 부근, 반메타 띄어라. 경경. 자, 기억. 이게 놈이 정답 질문이었지. 주의토지 통행권은 관습이 이겨. 이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도 관습이 이겨. 이딴 거 없어요. 그래서 통행권하고 인지 사용 청구권에는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는 이런 규정 없다는 것. 이러면 뭐 완벽해. 엿먹으라 해도 나는 맞춰버려요. 이건 내도. 근데 잘 안 나와. 요즘은 이런 단순한 문제 잘 안 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통행권 잘합니다. 통행권. 자, 이제 프린트 확인합니다. 상린관계. 이 프린트가 바로바로 액수 이게 골라지면 실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맞는지도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공부가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본문 요약집 꼭 확인하고 더 열심히 하고 X지문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실력이 늘어요. 자, 1번 기존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용의 부적합 떴어. 부적합하대. 그러면 기능을 하지 못해. 이것도 연결되겠죠. 기존 통로가 토지용의 부적합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때에도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기존 통로가 있는데 통로로서 부적합하죠?
통로로서 제 기능을 못하죠? 그러면 이 통로는 통로가 아니지. 통로를 쓸 수가 없는데. 그럼 옆집 다녀야겠죠. 따라서 통행권은 인정된다로 끝나야 돼. 이 경우라면 옆집 다녀야 되니까 소수로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2번.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자 기존 통로가 있대요. 자,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옆집을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 다른 장소는 옆집을 말해요. 옆집. 문장이 좀 헷갈리죠? 자, 근데 저기 기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 이건 옆집을 말하는 거죠. 기존 통로가 있으니까. 자, 인정되나?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옆집으로 다닐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X.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3번.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장래 이용 상황까지 중심 잡아요. 장차 나왔죠.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하는 건 아니다. 현재 토지용법대로 통로의 폭은 결정되죠. 장래 미리 대비 안 돼. 안 돼. 부정으로 끝나야죠. 정할 수 없다. 4번.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 청구할 수 없다.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5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친구군. 친구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다. 친구한테는 돈 달라 할 수 없다. 손해보상을 읽지 말고 돈 달라 이렇게 읽어요. 통행자를 친구로 빨리 바꾸고. 친구한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고 했어. 미국에 전화하라겠어. 친구한테는 돈 달라 할 수 없다. 통행권자가 손해보상 의무자다. 현재 통행하는 자는 손해보상 의무자가 아니다. 친구한테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6번.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이 토지에 접하는 도로가 개설돼서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이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도로가 개설됐죠? 그러면 통행권은 당연 소멸. 외워야 돼. 당연 소멸. 도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은 당연 소멸. 이렇게 장난쳤죠. 자, 7번. 경계에 담이 없네요. 인접지 이웃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에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협력 의무 있다. 8번. 인접토지 경계표 설치합니다.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면적비례 부담한다. 잠깐. 설치비용을 면적비례라고? X. 설치비용은 절반. 측량비용이 면적비례죠. 설치비용이 면적비례라는 얘기잖아. X 절반씩 관습이 작동되고. 이건 맞죠. 자, 9번. 을소유 주택의 일부는 갑소유 토지와 을소유 토지의 경계표에 담이 될 수 없다. 자, 중심 잡아요. 을소유 주택 일부는 마지막으로 가. 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담이 될 수? 건물 일부는 담이 될 수 있다. 건물 일부로 담될 수 있다. 10번.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이, 자, 중심이 뭐예요? 중심을 항상 잡아야 돼. 건물이 완성. 두 줄 읽고 중심을 찾아내야 돼. 중심. 너는 건물이 완성됐구나. 그러면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겠구나. X 이렇게. 11번. 갑이 을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 거리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했더라도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범죄 흔적. 건물을 완성. 건물이 완성됐죠? 건물이 완성됐으니까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 중간엔 두 번째는 안 보는 거야. 첫 번째는 다 읽어야 돼. 건물이 완성. 자, 그러면 10번하고 11번은 결국 건물이 완성됐다면 철거 청구할 수 없다죠. 자, 이걸 두 번을 장난치. 공사착수 1년, 6개월, 2년. 숫자 장난쳐요? 안 쳐요? 민법은 숫자 장난치지
않아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됐다면 철거청할 수 있다를 2번 냈죠.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예요. 이해. 아하, 제대로 이해했는지. 건물이 완성됐다면 철거는 좀 늦었구나. 이게 이해가 된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10월 달에도 생각나죠. 10월 달에도. 이해됐는가를 민법 물어보는 거지. 단순히 막 외운 사람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완성됐구나. 늦었어. 철거 안 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12번.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옆집 토지 사용을 해야 돼. 마음대로, 임의로가 마음대로야. 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X. 이웃 토지 좀 사용할게요. 청구하고 승낙이 있어야 사용하죠. X, 임의로 X. 13번. 갑이 을 소유, 옆집에 항상 을 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 을 승낙을 받아야 되고 옆집 승낙 받아야 되고 옆집 놈이 거절하면 판결로 여기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 주택이죠. 지금 중심이 주택이야. 주택의 경우에는 승낙 거절한다고 해서 소송 걸어서 판결문 받고 강제집행 들이댈 수는 없다.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주택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래요. 사생활 보호. 14번. 수류 변경에 대해서는 관습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없다. 물 떠서 이따로 찍어버려요. 이따로. 됐어요. 됐어요. 자,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 이제 상린관계 하나 받고 점유취득시. 소유권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게 점유취득시효 공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합. 부합은 저당권하고 연결되고 마지막이 통행권이에요. 마지막이 통행권. 자, 취득시효. 법률 규정이 한 소유권 취득 다 원시취득이라는 것.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이전 등기를 받죠. 갑으로부터. 하지만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 깨끗한 소유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효 완성 전에 있던 갑이 담보대출을 이렇게 해놨다. 저당권. 이딴 거 다 말소돼요. 그래서 원시취득으로 구성해요. 법이 준 소유권은 원시취득이다. 무주물 선점도 그래서 원시취득이다. 우리 첫 페이지에 있어. 총치, 권리변동, 모습. 첫 번째 원시취득. 점유취득시효 신축부터 나오겠죠. 건물 신축 원시취득. 점유취득시효 원시취득. 무주물 선점 원시취득. 시험은 이 세 개가 나왔죠. 자, 취득시효 가능한 놈이 있고 취득시효가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첫 번째 취득시효 되는 놈. 당연히 소유권 될 거고. 그 다음 지상권. 이건 하지 마시고 괜히 저 말을 잘못 뱉었어. 계속되고 하려다가 괜히 지상권이 나왔어. 지상권 안 중요해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거 6번 나왔어. 6번. 어디에서? 지역권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된다. 그 다음 분묘기지권. 20년 동안 안 들키면 취득시효 먹는다. 분묘기지권도 취득시효 돼요. 자, 국유재산 중 국유 일반재산 취득시효 됩니다. 밑에 행정재산은 국유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되지 않아요. 자, 일반재산은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기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됩니다. 자기소유 부동산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부동산 성명불상자라고 해요. 소유자가 누군지 이름이 불상이 알 수가 없어. 됩니다. 자기소유 성명불상자 다 된다. 그냥 외워버리고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죠. 일필토지 일부 또는 부동산 일부에 점유취득시효 된다. 그래서 내가 일필토지 일부만 20년간 점유했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돼. 그 일부만. 그러면 분필해서 이전 등기 박으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점유취득시효 된다는 것. 된다는 것. 자, 점유취득시효만 되고 일부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아요. 등기부 취득시효를 하려면 일단 등기가 박혀야 돼. 근데 부동산 일부에는 등기가 안 박혀. 토지 일부에는 등기가 안 박혀요. 자, 5번 공유지분의 취득시효 됩니다. 공유지분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지분도 20년 동안 공유하는 토지 점유하죠. 그 지분을 취득시효 합니다. 자, 취득시효 안 되는 놈. 가장 중요한 게 1번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되지 않아요.
이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든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20년, 10년. 근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지. 취득시할 수가 없죠. 원래는 저기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죠. 원래는 지역권도 취득시가 안 돼야 돼. 근데 우리 법이 지역권만큼은 계속되고 표현됐다면 지역권 취득시효 먹으세요. 법이 점유 취득시효권을 바꿔버려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으로. 그래서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원칙대로 안 돼요. 자, 국유 행정재산 취득시효 안 되죠. 기업,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을 말해요. 예전 법 바뀌기 전 일반재산을 잡종재산. 자, 내가 시효 완성할 때는 국유 일반재산. 그런데 한 달 후 국가한테 나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 주세요. 등기청구를 행사했어요.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이 잡종재산,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네. 그러면 나는 이제는 등기 주세요. 할 수 없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시험 지문에 행정재산 뜨면 무조건 안 돼. 행정재산 뜨면 애초에 안 되고 등기 달라 할 수도 없고 행정재산으로는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완성 당시 기준이 아니라 등기 청구할 당시 기준이에요. 그래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된다는 거. 행정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자, 3번 잘 나오죠. 집합건물 공용 부분 취득시효 안 됩니다. 내가 20년간 정가에서 엘리베이터 살았지. 취득시효 안 줍니다. 그러면 입주민들 어떻게 하라고? 공용 부분은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해야 돼. 어느 한 놈한테 취득시효로 소유권 주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두 개가 안 돼요. 취득시효가 안 되고요. 분할이 안 돼요. 공유 분할이 안 돼. 왜? 공용 부분 공유거든요. 입주민 공유? 분할 안 돼. 왜? 분할 한 놈한테 현물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입주민 한 사람한테 엘리베이터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놈만 타고 다니지. 자기 전용 엘리베이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용 부분은 두 개가 안 돼요. 취득시효가 안 되고 분할이 안 돼. 이유. 한 놈한테 주면 안 돼. 한 놈한테 소유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점유취득시효 갑니다. 20년간 기간은 20년. 점유의 모습은 세 가지. 소유의사,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취득시효 완성. 자, 취득시효 그림은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죠. 을이 20년간 취득시효 완성.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등기 주세요 할 채권만 취득. 등기 박아야지 소유권 취득. 법률 규정이지만 186조 등기해야.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나오면 항상 시효 완성자는 을로 생각하시고 소유자는 갑으로 생각하시고 전에 병한테 팔았다 들이댈 수 있다. 시효 완성한 후 병한테 소유자가 받겠다 들이댈 수 없다. 전 있다 후 없다. 그림을 안 그려도 이제 머릿속 계산이 돼야 돼요. 아직도 그림 그려줘? 아직도? 안 그려 이제. 자, 평온, 공연, 자주로 점유. 세 가지 점유 모습. 자, 간접 점유로도 취득시효 됩니다. 간접 점유가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요. 점유 보조자는 소수로가 거기는 없다로 끝나. 간접 점유로도 다 됩니다. 자, 2번 평온, 공연, 자주 세 가지 점유 모습은 추정되죠. 따라서 추정되면 스스로 이 세 가지 사실 지가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자, 3번 이 시효 완성 후 점유자 을을 말해요. 을이 소유자 갑을 상대로 갑 내가 시효 완성했어요. 등기 넘겨주세요. 안 준다고 해. 소송 거래. 그래서 을이 알겠어요. 내가 한 1억쯤 드릴게. 1억쯤 드릴게. 계약서 써요. 매매계약서. 매수를 제의했죠. 이거 매수를 제의했다고 해서 타주로 바뀌지 않아요. 째땅 인정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자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매수 제의예요. 네 소유 인정한 게 아니야. 내 점유자 앞으로 타주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제의한 경우라도 여전히 자주다.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자, 4번 악의 무단점유. 타주죠. 자주추정 깨집니다. 도둑놈이죠. 부동산 도둑놈. 자주추정 깨죠. 타주. 취득시효 안 돼요. 취득시효 안 주려고 타주로 봤지. 까꿀로 간 거예요. 결론을 먼저 정하고 대법원 항상 재판하는
그거예요. 재판은 결론부터 정해요. 아, 이놈을 이기게 할까? 지게 할까? 이렇게 이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재판은 결론을 정해놔요. 그 다음에 짜집기 하는 거예요. 이놈이 죽인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살인죄 유죄야. 그 다음에 살인에 맞는 증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죽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무죄예요. 분명히 죽인 것 같은데 들이댈 증거가 없어. 그러면 무죄. 근데 들이댈 증거가 있어. 그러면 유죄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정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정하고 이유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취득시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무단점유, 도둑놈점유는 자주예요. 근데 타주로 바꿔버려. 취득시 안 주려고. 자, 5번. 수탁자. 수탁자도 지 거 아니란 거 알면서 점유하죠? 똑같아. 지 거 아니란 거 알면서 점유하니까 타주. 취득시 안 주면 돼. 이것도 결론 정한 거예요. 맹신탁 한 사람 가진 사람이죠? 수탁자가 취득시 한번 맹신탁하면 몇십 년 해요. 그러면 수탁자가 만약 점유까지 하고 있다. 왜 시골에 땅 살게 할 수 있잖아요. 친척한테 맹신탁하고. 그러면 수탁자가 20년 지나서 취득시 먹게 하겠어? 안 하겠어? 대법원이. 안 해요. 절대. 왜? 신탁자 편이거든. 그러니까 수탁자도 점유취득 안 주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수탁자도 타주야. 타주. 결론부터 정하고 수탁자 절대 너 소유권 못 먹는 거예요. 왜? 절대 못 먹어. 신탁자가 회복해야지. 신탁자가. 그래서 악의 무단점유 타주. 수탁자도 타주. 공부하기 쉽게는 남의 땅인 줄 이미 알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타주. 자, 20년간 점유하겠죠. 기간은 20년. 자, 계산점. 여기 점유 시작한 때로부터 정확히 계산해 줘야 돼. 현재 25년이 지난 이 시점이다. 내가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정확히 날짜 밝혀줘야 돼요. 판사한테. 그런데 도대체 내가 분명히 이 부근인데 언젠지를 모르겠어. 가장 편한 건 현재로부터 20년. 판사님, 저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해서 취득시 완성했어. 이게 가장 편해. 역산이 가장 편해. 을한테는. 근데 안 돼요. 이유. 하루 차이로 들이대고 들이대지 못하고. 시효 완성 시점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 왜? 하루 차이로 병이 여기서 등기 박히면 너 내놔. 할 수 있지만 하루 차이로 병이 여기서 등기를 박아버리면 못 내놔요. 등기를 못 박는다고. 즉 시효 완성 시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3자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정확히 시초로부터 정확히 역산하면 무조건 다 들이대는 거야. 시효 완성 후 병한테도 전이돼 버리니까. 그죠? 현재 시점. 그래서 계산점은 점유 시점부터 해야지. 임의 시점을 아무 때나 찍어서 20년 그딴 거 하지 마라. 정확히 임의 시점은 선택할 수 없죠. 단 기억 예외가 있지.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아. 30년 동안 갑으로 똑같아. 그러면 정확히 계산하던 갑 현재로부터 역산해서 아무리 찍어도 갑, 아무 때나 찍어도 갑, 정확히 시초로부터 계산해도 갑.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죠. 그래서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 명의자 변동이 없다면, 등기 명의인 변동이 없다면, 즉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하다면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임의 시점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소급해서 역산시킨다는 얘기. 현재로부터. 그래서 임의 시점 선택할 수 있는 예외. 소유자 변동이 없구나. 갑으로 30년 동안 똑같구나. 그러면 아무 때나 찍어도 되지 뭐. 점유승계 합산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등기. 시효 완성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야. 187조가 작동이 안 돼요. 법률 규정인데도. 지 앞으로 등기해야.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채권자예요. 그래서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 이제 이따 밑에 나오죠. 채권을 취득.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자, 3번. 을이 시효 완성한 이 부동산이 아직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자,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해서 20년 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다. 갑한테 갑 보존 등기 받고 나한테 이전 등기 주세요. 제 앞으로 이 경우도 등기해야.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자, 4번.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이죠. 자, 등기청구 상대방.
누구가 내 채무자가 되느냐? 지금 을은 채권자죠? 소유권 이전 채권자,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 지채무자는 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진짜 소유자죠. 따라서 기억. 시효완성 당시 등기부 밖에 있는 저 갑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수로 등기달라 할 수 없다. 중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소수로 등기달라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 니은. 이 등기가 무효라면, 갑 등기가 무효라면, 무효는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 없으니까 무효 등기 명의의 상대로 등기달라 할 수 역시 없다. 무효 등기 명의는 등기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진짜 소유자를 찾아가야 돼요. 진짜 소유자. 자, 등기 중에 성질 중요하죠. 채권이죠. 시효완성자는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 그러니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갑한테 등기 주세요 의뢰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이제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세 걸리지 않는다. 2번. 3번. 자, 3번 봐요. 을이 시효완성한 후 오른쪽에서 A한테 매매로 팔죠. 인도 넘겨주죠. 그러면 을은 이제는 점유를 해요 안 해요? 이사 갔다는 얘기요. 팔아제끼고 이사 갔죠. 점유를 상실. 자, 매수인, 갑을 매수인의 경우에는 을은 지가 점유하든 병한테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갑에 대한 등기 조건은 절대 소멸세 걸리지 않죠. 하지만 시효완성자 이놈의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면 100년이 지나도 소멸세 안 걸려. 하지만 제3자한테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했다면 바로 소멸하지는 않아. 10년 후 소멸. 10년 후.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등기청구권 양도. 자, 을이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누군가한테 양도하고 싶어요. 채권 양도 그대로 작동돼요. 따라서 갑 동의 필요 없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하고 통지만 하면 돼요. 보통 채권 양도가 그대로 작동돼요. 그래서 2번 점유하고 있는 건 안 걸려. 외우시고 3번 이게 매수인의 등기처럼 달라지는 점이에요. 자, 중간 오른쪽 시효완성자 을이 제3자 A한테 이 토지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10년 동안 등기 주세요 하지 않으면 그때 소멸이에요. 그때. 그래서 바로 소멸한다. X. 바로 소멸하지 않아요. 10년 후 소멸. 10년 후 소멸. 자, 그러면 봐봐요. 을이 A한테 팔고 A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을은 이사 갔죠. 그럼 얘가 10년 안에 등기청구권 행사해 안 해? 이사 갔는데 뭘 해? 누가 하느냐? 이놈이 대위에서. 그래서 얘의 등기청구권이 10년 안에 이놈이 대위에서 등기청구를 행사하는 거 사실은. 근데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죠. 항상 이사 가면 관심 없어요. 자, 그림은 편의상, 강의 편의상 병한테 매도하고 세 주고 하죠. 매도. 그러면 팔아제낀 이놈은 아무 관심 없어. 그림상은 여기 밖에 있는 놈이지만 현실은 이사 갔어. 미국 갔어. 미국 이민.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그래서 항상 대위야. 대위. 저놈은 관심 없어요. 내가 박아야지 등기. 그래서 현실은 다 대위야. 안 해주고 가면.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 10년 안에 얘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 10년 후 소멸해버려. 얘가 소멸하니까 대위할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 못 박는 거지. 그래서 실제는 대위로 간다. 자, 4번. 법률 규정에 따른 등기 청구권이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죠. 매매는 법률행위. 여기는 법률 규정. 동네가 완전히 달라. 법률행위 동네하고 법률 규정 동네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반대야. 거기는 등기 청구권을 자유롭게 양도를 못해요.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이 안 돼. 반드시 갑이 동의를 해줘야 을은병한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갑 동의 없이도, 소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등기 청구권 양도할 수 있다.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된다. 지문이 2개예요. 첫 번째 줄이 1번, 밑에 줄이 2번. 그래서 외워야 돼.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그대로 작동된다. 그대로 작동된다. 그래서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일반 채권 양도 동의 필요 없거든요. 양도하고 이 사실을 통지만 해주면 돼요. 채권 양도 관련은
정답 지문으로 하면 안 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장난은 치지만 흘러가는 장난이 흘러가는. 자, 넘깁니다. 그래도 외워줘야죠. 자, 취득시 효과.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소급표를 둡니다. 즉 점유 개시한 대로 소급시켜버려요. 이유는 2번 때문에 그래. 자, 20년치 월세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급표 시켜버려요. 그래서 점유 개시한 20년 전부터 얘는 소유자로서 점유한 거지. 따라서 20년간의 월세 상당액 부당이득이 아니다. 20년치 월세 차임 과실은 누가 취득? 의리 취득. 시효 완성자에게 귀속, 과실 귀속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이 과실은 소유자 아닌 시효 완성자 을에게 귀속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시효익 포기. 자, 을이 시효 완성했는데 갑한테 전화해서 나 점유취득 시효 완성했어요. 하지만 포기할게. 포기해드릴게. 고맙죠? 술 한잔 사요. 그래요. 자, 이게 시효익 포기예요.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처분이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자, 2번.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자, 포기는 나홀로 포기가 아니죠. 을은 갑한테 전화해 줘야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 두 번째. 포기는 반드시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야 돼요. 진정한 소유자에게야 포기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만약 갑 등기가 무효라면 갑한테 포기해도 포기가 되지 않아요. 진짜 소유자 찾아가서 진짜 소유자한테 포기해야 그게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라. 외웁니다.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라. 우리 시험은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시험이 최근 3년 안에 나왔어.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시효익 포기는 누구한테? 진짜 소유자한테 해라. 진짜 소유자에게 하지 않으면 포기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자, 3번 한번 이해합니다. 한번 우리 기출 나온 거예요. 시효가 완성했습니다. 후! 시효 완성자 을이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소송 걸었죠. 등기 주세요. 소송 제기. 그런데 그 후 갑 소유를 인정하면서 소송을 취하했어요. 자, 그러면 소송하다가 을이 상대방 갑 소유를 그냥 인정하고 소취해버렸죠. 그렇다면 이거 시효익 포기한 걸로 본다. 대부분 판례예요. 느낌이 오죠? 소송 제기한 놈이 상대방 소유 인정.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그래, 너 먹어. 소송 취하했죠? 이 두 개가 범죄 흔적. 그러면 시효익 포기한 걸로 본다 하면 맞겠군. 그렇지. 갑소 인정해버렸고 소송 제기는 소까지 취하했으니까 시효익 포기한 걸로 본다. 포기한 걸로 맞겠어. 이렇게 제대로 한번 이해하고 영원히 보지 말란 얘기야. 자, 10분간 쉬고 제독 시험 법률 갑니다.